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대화의 문제, 특히 상대방의 말과 마음이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마음 상태에 맞춰 대답하면 상대방이 무안해할 수 있고, 표면적인 말에만 대답하면 우리 스스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타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느끼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심리 영역에 가까워져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게 된 경우입니다. 공부를 통해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행동의 이유, 심지어 그 사람의 에너지 상태까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의 생각을 안다고 해도 그 사람 자신이 자신의 생각을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이해가 얕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점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점쟁이가 과거의 일을 마치면 사람들은 놀라워하지만 그 사람 자신이 자신의 과거를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점쟁이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을 상대방을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부적의 사용과 비슷합니다. 부적은 임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적의 힘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생각을 읽는 능력도 우리가 성장하고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능력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할 기회를 얻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능력은 우리에게 더 많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대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능력이 매우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능력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이해와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임시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고 학습한 결과입니다. 이 지혜는 법칙과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려 하지 말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화에서 마주치는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지식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대화와 이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과 마음이 다르다고 느낄 때 즉시 그것을 지적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불일치를 인식하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이끌어내는 데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진짜 걱정거리나 관심사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둘째, 자신의 통찰력을 과시하려는 유혹을 레지스트하세요. 상대방의 생각을 정확히 맞췄다고 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대화를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 깊은 질문을 하거나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셋째,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에게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을 학습의 기회로 여기세요. 넷째,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세요.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는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과 뮤추얼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세요. 이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자신의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의 통찰력이나 특별한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는 지혜와 이해입니다. 여섯째, 진실된 대화를 추구하세요. 상대방의 말과 마음이 다르다고 느낄 때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진실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이는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통찰력이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100%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세요. 여덟째, 상대방의 페이스를 존중하세요.
우리가 상대방의 생각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강요하거나 서두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세요. 아홉째, 자신의 감정과 생각도 정직하게 표현하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진실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적인 이해와 표현을 바탕으로 합니다. 열째, 지속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세요. 우리의 통찰력이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우리의 에고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지 항상 점검해보세요. 이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대화에 임한다면 우리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의 소통 문화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 매 대화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사회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있는 이해와 소통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여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오래된 습관이나 편견과 싸워야 할 수도 있고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후회할 만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그의 표정과 어조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즉각적으로 너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 너의 기분이 평소와 좀 다른 것 같아.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친구가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의 말을 존중하면서도 계속 관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만약 이야기하고 싶은 게 생기면 언제든 나에게 말해줘. 난 항상 내 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화의 주제를 바꾸되 친구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구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히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